안녕하세요. 밀진 모자돼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가장 먼저 드시나요? 커피 한 잔? 아니면 바로 밥을 드시나요? 사실 공복 상태에서 첫 번째로 섭취하는 음식은 우리 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5가지 음식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들이에요. 영양학 논문과 전문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여러분의 아침 루틴에 꼭 적용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식단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왜 공복에 먹는 음식이 중요한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잠에서 깬 후 약 8-12시간 동안 금식 상태였죠. 이때 우리 몸은 혈당이 낮아져 있고 소화기관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첫 번째로 들어오는 음식은 우리 몸의 하루 전체 대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후에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안정적인 에너지와 함께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아지죠. 자, 그럼 지금부터 TOPO를 발표해 보겠습니다. 5위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한 개, 약 120g에는 칼륨이 무려 420mg나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나요? 성인 하루 권장량의 약 12%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자연당분인 과당, 포도당, 자당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빠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요. 특히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바나나를 먹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바나나의 효능. 첫 번째, 혈압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면서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 소화 기능 개선입니다. 바나나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특히 공복에 먹으면 위벽을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세 번째,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줍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변환되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주의사항.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의 당분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하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위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 한 컵, 약 40g에는 단백질이 5g, 식이섬유가 4g나 들어있어요.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귀리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형태의 수용성 식이섬유인데 미국 FDA에서도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분이에요. 오트밀의 건강 효과. 첫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입니다. 베타글루칸이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하루 3g의 베타글루칸을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 5-1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오트밀은 GI 지수가 55로 중간 정도인데 베타글루칸이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줘요. 세 번째, 포만감 지속 효과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위에서 젤 형태로 변하면서 위 배출을 늦춰주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오트밀 섭취 방법. 오트밀을 드실 때는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첫째, 설탕을 넣지 마세요.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를 넣어서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우유나 두유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 섭취량을 늘릴 수 있어요. 셋째, 하룻밤 불려서 드시는 오버나이트 오트밀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다만 글루텐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글루텐 프리 오트밀을 선택하셔야 하고, 처음 드시는 분들은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아요. 갑자기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복부팽만이나 가스가 생길 수 있거든요. 3위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 vs 일반 요거트. 그릭 요거트가 일반 요거트와 다른 점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릭 요거트는 유청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일반 요거트의 2배 정도 높고 당분은 더 적어요. 그릭 요거트 100g에는 단백질이 약 10g, 일반 요거트는 약 4-5g 정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의 수도 더 많습니다. 그릭 요거트의 건강 효과. 첫 번째, 장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그릭 요거트에 들어있는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등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주고 유해균을 억제해줍니다. 특히 공복에 섭취하면 위산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유익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확률이 높아져요. 두 번째, 근육량 유지와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고품질 단백질인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근육 합성을 촉진하고 특히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밤사이 분해된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켜줄 수 있어요. 세 번째, 면역력 강화 효과입니다.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면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선택 방법과 섭취 팁.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실 때는 몇 가지 체크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째,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요거트들이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데 이런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둘째, 성분표를 확인해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가 명시되어 있는지 보세요. 보통 살아있는 유산균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셋째,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성분이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맛있게 먹는 방법. 그릭 요거트 자체가 신맛이 강해서 처음 드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나 바나나를 넣어서 드시면 좋고 견과류나 시리얼을 토핑으로 올려서 드셔도 맛있어요. 꿀을 살짝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설탕은 피하시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위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의 영양학적 가치. 견과류는 정말 완전 식품에 가까워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모두 균형 있게 들어있거든요. 아몬드 28지, 대략 23개 정도에는 비타민 E가 하루 권장량의 37%, 마그네슘이 19%, 단백질이 6지 정도 들어있어요. 호두 28지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2.5지 정도 들어있는데 이는 식물성 오메가-3의 훌륭한 공급원이에요. 견과류별 특징과 효능. 아몬드부터 설명드릴게요.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마그네슘이 많아서 근육과 신경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고 해요.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단 1-2개만 먹어도 하루 필요한 셀레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이에요. 피스타치오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있어서 눈 건강에 좋고 피케는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공복 섭취의 장점. 견과류를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건강한 지방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비타민 A, D, E, K의 흡수율이 높아져요. 둘째,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가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될 때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셋째,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이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죠. 올바른 섭취 방법. 견과류 섭취할 때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적정량을 지키세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하루 한 줌, 대략 28-30지 정도가 적당해요. 둘째, 가공하지 않은 생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소금이나 설탕, 기름으로 가공한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셋째, 다양한 종류를 섞어서 드세요. 각각의 견과류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를 섞어서 먹으면 더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보관 방법.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되기 쉬워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소량씩 자주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디어 1위 발표입니다. 1위는 바로 따뜻한 물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정말 과학적 근거가 탄탄한 선택이에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납득하실 거예요. 왜 따뜻한 물인가?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을 권하는 이유부터 설명드릴게요. 첫째,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따뜻한 물은 위와 장의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소화 효소의 분비를 도와줘요.
반면 찬물은 소화기관을 수축시켜서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둘째,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체온보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요. 따뜻한 물의 과학적 효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독소 배출 효과입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노폐물과 독소를 만들어내는데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이런 독소들이 소변과 땀을 통해 배출되는 것을 도와줘요. 두 번째, 변비 예방과 해결입니다. 따뜻한 물이 장 운동을 자극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이미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는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이는 전신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요. 네 번째, 스트레스 해소 효과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긴장이 완화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올바른 따뜻한 물 마시기. 그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온도는 체온보다 조금 높은 37-40도 정도가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식도나 위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양은 200-250ml, 대략 컵 한 잔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마시는 속도도 중요해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팁. 몇 가지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레몬을 살짝 넣어서 드시면 비타민C도 섭취할 수 있고 구연산이 신진대사를 더욱 촉진시켜줘요. 생강을 우린 물을 마시면 항염 효과와 소화 촉진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천연 효소와 항균 성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TOPO를 소개해드렸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면 더 좋을지 팁을 드릴게요. 권장 조합. 가장 이상적인 아침 공복 루틴은 이렇습니다. 1단계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세요. 2단계 10-15분 후에 그릭 요거트에 베리류와 견과류를 넣어서 드세요. 3단계 또는 오트밀에 바나나와 견과류를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개인별 맞춤 조합.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합을 달리 하셔야 해요.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은 그릭 요거트 견과류 조합이 좋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바나나 오트밀 조합이 에너지 공급에 좋아요.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신 후 오트밀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들 어떠셨나요?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모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상의 이익을 가져다 준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에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최소 2-3주는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식단도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녁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기대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